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스터디 할 만한 내용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작성을 하다가 초급자용 영상도 제가 만들 계획이지만 중급자 이상을 위한 심화 방송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급자 이상이라면은 이 정도 스터디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너무 길지는 않게 파고들고자 하는 것만 집중을 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중급자 이상을 위한 영상을 만든다면은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어떤 걸 주제로 삼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주제를 잡기 전에 리퍼블릭에 대해서 저는 계속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요. 리퍼블릭에서 현재 세컨더리 마켓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접속해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마우스 커서들을 올려보면은 세컨더리 마켓이 나오거든요. 거기 들어가면은 타입이 세이프라는 명칭이 계속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세이프에 대해서만 판매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뭘까라고 처음에는 의문을 가졌고요. 홈페이지를 직접 보시면 여기 2차 시장이라고 있잖아요. 세컨더리 마켓에 들어가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부 다 세이프 형식만 투자한 것들이 보이고 또 투자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사고 팔고가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리퍼블릭에서 소개를 하기로 2차 시장에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지, 지금 공화국이니까 리퍼블릭이잖아요. 리퍼블릭이 2차 시장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거나 이랬을 때 통상 한 7년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큰 대기업들 VC나 이런 데들도 일반적으로 이 정도 생각을 하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즉각적인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아이넥스도 그렇고 여러 투자자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는 한 이 정도 오랫동안 지켜보는 게 정석이라면 정석이었습니다. 사자가 성장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줘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야 더 큰 과실을 얻을 거니까요. 하지만 또 최근에 시장 상황이 더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속도가 늦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꼭 7년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거잖아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현재 이 토큰 증권이 막 생태계가 생기기 시작한 부분 한 4, 5년 됐죠.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이런 토큰들이 실제로 오퍼링을 시작했고, 아이넥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3년이 조금 안 됐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하는 만큼 그 시간들이 전부 다 금리가 올라가는 악조건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저도 길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리퍼블릭의 세컨더리 마켓이 베타 버전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는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적격 투자자들만 투자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출시가 곧 된다면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 여러 가지들을 다 살 수 있다는 건데, 곧 출시 예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아이넥스를 염두에 두지 않았나 라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게, 새로운 소식은 미국 투자자고 또 적격 투자자들을 본다고 할 수 있는데, 곧 출시 예정을 보면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아이넥스를 통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전에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무조건적으로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지금까지 리퍼블릭의 행보를 봤을 때는, 그리고 아이넥스에 같이 AMA를 진행했다거나 그런 행보를 봤을 때는 다 열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는 가능하다는 거고, 구매는 지금 베타 버전에서는 안 된다. 지금 한계점이 좀 있죠. 지금 저걸 열었을 때 리퍼블릭 안에서도 좀 수요가 많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사고 팔 수 있냐 하는 이런 모든 질문들이 다 클라우드 세이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세이프 있잖아요.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내용을 간단하게만 한번 볼까요? 미국의 은행 계좌를 가진 미국 투자자여야 된다. 그리고 구매는 적격 투자자들을, 미국의 적격 투자자들한테만 제공된다. 그리고 이거 리퍼블릭에서 모금한 회사들이 전부 다 클라우드 세이프를 선택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클라우드 세이프를 선택한 회사만 판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시장의 반응을 보거나 좀 플랫폼 세팅을 먼저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일찍 출시를 한다. 그래서 베타 버전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요. 미래에는 다 접근성을 개방하고
뭐 누구나 와서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뭐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여기에 세컨더리 마켓에 들어가서 사고 팔고 할 권리들을 가지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왜 세이프 판매만 요청할 수 있냐면은 리퍼블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도구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이 이 크라우드 세이프로 등록된 회사가 제일 많다. 그래서 그걸 선택했다는 거죠. 많으니까. 많은 상품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사용 가능한 자산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세이프로 결정했다. 그리고 여기에 개선하면서 계속 다른 도구를 확장하고 추가할 거다. 이 말은 그런 거죠. 다른 레귤레이션 항목들을 올리고 싶고 판매하고 사고 팔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더 확장하고 싶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여기 세이프들이 다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왜 세이프를 리퍼블릭이 선택했는지 등등을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해나가고 싶은지까지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리퍼블릭은 크라우드 세이프를 판매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레귤레이션 크라우드 펀딩, 그러니까 레귤레이션 CF를 컨트롤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퍼블릭이 요거를 먼저 오픈을 한 거고요. 만약에 리퍼블릭이 모든 토큰 증권에 대해서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었다면 뭐 INX 같은 회사를 쳐다보지도 않았겠죠. 자기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라이센스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바로 그냥 인수해서 진행하고 싶다라는 상태다. 그런 상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레귤레이션 CF가 뭔지, 그거를 제가 왜 설명드리려 하냐면, 제가 항상 설명할 때 보면 레귤레이션 D, S나 A나 그리고 그런 면제 조항들 말고도 폼 F 같이 INX 토큰 같이 모두들에게 받을 수 있는 F1, S1 이런 것들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레귤레이션 CF,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전달해 드리기로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와디즈나 그런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이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 킥스타터나 인디고고나 뭐 그런 유명한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똑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리퍼블릭하고 크라우드 펀딩 업체로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조금 더 익숙하잖아요. 조금 더 친숙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일반적인 주식을 사는데 우리가 어떤 금융 증권 플랫폼을 가기 전에 완전 초창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사용하는 플랫폼들에서는 실질적으로 상품을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킥스타터, 인디고고, 와디즈 뭐 이런 데들. 그런데 리퍼블릭이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우리가 그 회사들의 초기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INX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일반 대중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샘 알트만의 뭐 오픈 AI나 그런 회사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X나 이런 지금은 엄청 거대한 기업이지만 처음에는 스페이스 X도 리퍼블릭에서 펀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회사들을, 그러니까 너무 가찮게 보지 말고 좀 진지하게, 좀 자신이 좀 해안을 가진 눈이 있다. 워린 버핏처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뭐 회사 보는 눈이 있다고 한다면 잘 골랐을 때 향후에 큰 수익을,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나 이런 것들이 최초창기에 막 만들어질 때 샀다면 엄청났겠죠. 뭐 애플이나 이런 것도 초기들의 주식이나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엄청난 수익을 거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 단계 레귤레이션 CF 크라우드 펀딩 단계에서부터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좀 사설이 길었는데요. 그러면은 크라우드 펀딩, 그러니까 레귤레이션 크라우드 펀딩, 레그 CF랑 크라우드 세이프, 이 세이프가 뭐야? 안전한 거야 뭐야? 지금 그냥 세이프라고만 써 있는데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둘의 특징과 차이점, 일단은 레귤레이션 CF가 훨씬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레귤레이션 CF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또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 C 홈페이지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거고요. 레귤레이션 크라우드 펀딩, 이게 레귤레이션 CF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크라우드 세이프라고 불리게 되고요. 크라우드 세이프가 뭔지 이렇게 설명을 쭉 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이프를 갖다가 알아보기 전에 먼저 레귤레이션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귤레이션 CF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고요.
이게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이 잡스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잡스법이 뭐냐면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이라고 하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잡스법을 통해서 SEC가 레귤레이션 CF를 만들었습니다. 2012년에 잡스법을 만들었고요. 그 만든 분이 데이비드 웰드죠. 데이비드 웰드가 현재 INX의 이사회 의장으로 등록돼 있고요.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요 분이 만들었던 이 12년에 이제 채택을 했는데 그 법안 중에 타이틀 3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요구 사항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다는 말씀드리기가 너무 길고요. 거기서 그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레귤레이션 CF가 생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레귤레이션 CF를 충족하는 그런 크라우드 펀딩, 이 레귤레이션 CF 항목들을 충족하는 업체들은 SEC에 등록하는 거를 면제받을 수 있고요. 레귤레이션 D나 S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제 조항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 반면에 못 받는 회사들도 있겠죠. 뭐 어떤 회사들이 못 받느냐? 그러면은 어떤 회사들이 못 받냐면 미국이 아닌 기업은 안 돼요. 미국 회사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증권거래법에 보고가 되고 있는 회사, 그리고 뭐 특정 투자회사, 그리고 자격에서 배제된 회사들, 그리고 2년 동안 레귤레이션 크라우드 펀딩의 연간 보고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들, 그리고 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거나 또 그런 사업 계획들이 미확인인 그런 회사들, 또 합병이나 인수를 목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회사들, 뭐 이런 데들은 레귤레이션 크라우드 펀딩으로 등록하지 못해요. 말 그대로 면제 사항으로 되고요. 그리고 레귤레이션 크라우드 펀딩의 규칙 중에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제 조항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기꾼들, 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뭐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나면은 레귤레이션 크라우드 펀딩은 사설 초기 단계의 회사가 모든 유형의 투자자로부터 온라인으로 좀 어떤 제한된 그런 금액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게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레귤레이션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우리나라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 요건을 가지고 있죠. 아무 때나 상장을 할 수는 없겠죠. 우리나라도 조금 더 법적으로 이런 요구사항을 지켜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판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유튜버들 봤을 때 와디즈나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사기를 치는 업체들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또 그런 회사가 또 다른 이름으로 또 계속 등장하는 뭐 그런 뭐 사막여우나 뭐 그런 유튜버들 방송 보면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나라가 법으로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탄생 배경이 이렇고 이런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봤고요. 그러면 레귤레이션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급자 이상을 위한 좀 심화 방송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엄청 재미가 없을 거다. 관심이 없으면은 재미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막 조회수만 노리고 이렇게 막 펌핑을 하는 그런 방송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좀 진득하게 스터디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따라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귤레이션 크라우드 펀딩이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 크라우드 세이프랑 어떤 차이가 있고 그래서 뒤에 리퍼블릭이 현재 그런 상태고 INX를 왜 원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심화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어떤 조건이 있는지 레귤레이션 CF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대 얼마나 모금을 할 수 있느냐, 최대 모금액인데요. 레귤레이션 CF는 12개월 동안에 최대 5 밀리언을 모금할 수 있어요. 이게 조금 바뀐 건데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1 밀리언 107만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요. 이게 너무 작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다시 5 밀리언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요 금액은 이전에 이 오퍼링을 시작한 시점 그 이전에 12개월 동안에 다른 어떤 비크라우드 펀딩에서 제한된 그런 금액을 포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조건인 거죠. 요 시점부터 해가지고 12개월 동안에 5 밀리언까지 모금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투자자의 투자 제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레귤레이션 CF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12개월 동안, 그러니까 1년이죠. 1년 동안 연간 순소득이나 순자산 요게 10만 7천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1억 4,400만 원 정도 돼요. 1억 4,400만 원. 그걸 기준으로 삼고요. 그거 기준으로, 요걸 기준으로 요게 못 미치는 사람들, 요 금액만큼이 안 되는 사람들은 투자 한도가 2,200불 또는 연간 소득이나 순자산 중 소득이나 순자산 두 가지 팩터에서 더 적은 금액, 예를 들어서 순자산이 1억이고 순소득이 9,900만 원이다. 그러면 더 적은 금액이 순소득이잖아요. 그러면 그 소득의 5%랑 요 2,200불 중에 더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예를 들어 볼게요.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요거 미만. 그러면은 요거 중에서 작은 금액이라고 했고요. 10만 불이라고 봤을 때 9만 9천 불을 번다. 그러면 9만 9천 불의 5%. 9만 9천 불의 5%는 한 5천 불 정도 되거든요. 정확하게 4,950불인데요. 아무튼 요거랑 비교를 하면은 꽤 크잖아요. 그래서 5천 불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죠. 2,200불 혹은 그거보다 더 큰 숫자면 더 큰 숫자를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 금액보다 큰 사람들, 연간의 순자산이나 순소득이 1억 4,4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얼마를 투자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순자산하고 두 번째로 순소득의 적은 금액의 10%, 적은 금액의 10%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20만 불이라고 해보죠. 20만 불. 이게 뭐 순자산 적은 금액이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뭐 순자산이든 순소득이든 뭐 하나가 21만 불이고 하나가 20만 불이면 20만 불 기준으로 했을 때 2만 불이 되는 거죠. 2만 불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금액이 10만 7천 불을 초과할 수는 없다.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최대치는 10만 7천 불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역산을 해볼까요? 10만 7천 불을 역산을 할 것도 없죠. 적은 금액의 10%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0 하나 더 붙이면 되죠. 107만 불. 107만 불이 요 두 가지 항목보다 더 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얼마가 순자산이 더 많든 순소득이 더 많든 간에 107만 불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는 레귤레이션 CF에서 맥시멈은 107만 불이라는 거, 그리고 미니멈은 2,200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전에 요거 107만 불보다 순자산이나 순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2,200불 또는 요거 두 가지 항목에서 더 적은 금액이 5%라고 했으니까요. 뭐 미니멈은 2,200불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 107만 불 이상 내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해도 어쩔 수 없이 맥시멈은 10만 7천 불이다. 10만 7천 불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해가 좀 되시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중개인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뭐 리퍼블릭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킥스타터가 될 수 있고요, 인디고고가 될 수 있고, 뭐 그런 회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뒤에 정의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레귤레이션 CF라는 것 자체가 어떤 투자하려는 투자자하고 오퍼링을 하려는 그 발행자 사이의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개인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일단은 이 중개인이 가져야 될 요구사항이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은 레귤레이션 CF는 블로크 딜러 라이센스를 가지고 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운영하는 라이센스가 따로 있거든요.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토큰 증권 쪽에서 운영하다 보면은 브로커 딜러에 대한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참 많고요. 그거는 SEC 쪽에서 제공하는 폼을 통해서 조회가 됩니다. 검색이 되니까 브로커 딜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제 뭐 제공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그 해당 사이트에서 그 회사의 이름, 그리고 뭐 그 회사가 꼭
그 사업을 위한 이름으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모 회사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모 회사나 그 회사의 이름을 브로커딜러 체크를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발행인은 일단은 투자자의 증권 구매가 투자자의 투자 한도 내에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중개 플랫폼 리퍼블릭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킥스타터나 인디고고나 이런 거에 의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냥 중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몇 가지의 라이센스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하죠. 레귤레이션 CF라는 항목을 SEC에 이제 제출해야 되는 폼이 있거든요. 레귤레이션 CF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들을 제출하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명칭은 폼 C라고 부르고요. 이 폼 C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첫 번째는 발행인의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 거기에 임원, 이사 및 20% 이상의 소유주 그러니까 그 지분의 20% 이상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먼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발행인의 사업이나 그런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들을 통해서 생기는 수익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증권의 대중에 대한 그런 가격 얼마로 정했다 그 얼마에 대한 왜 정했는지 그런 결정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오퍼링 받으려는 금액 있어야 되고 그 금액을 언제까지 받겠다 하는 그 데드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목표한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뭔가 투자하려는 투자자가 있다면 그걸 이제 받아들일 건지에 대한 확인을 폼 C에다가 작성을 해야 되고요. 여섯 번째는 관련된 당사자 거래 그러니까 내부 거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재무 상태나 재무제표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제안하는 재무제표에서 모으려는 하는 그 금액이 얼마냐라는 그런 특정 조건에 따라서 제공해야 되는 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폼 C 요거에 필요한 그 첨부 파일들이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SEC에 의해서 검토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레귤레이션 CF는 면제 조항이에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레귤레이션 D나 S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약간의 사모성을 띠는 거죠. 쉽게 말해서 폼 S1이나 폼 F1 같은 경우는 다 확인을 받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INX 토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고 나머지로 이 별개로 등록되는 그러니까 면제 조항으로 해당하는 요 레귤레이션 CF나 레귤레이션 D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첨부 파일이 SEC에 대해서 SEC가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폼 C하고 관련된 그런 서류들 그래서 검토가 안 됐던 그런 서류들은 이 중개인 플랫폼 아까 전에 이제 중개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플랫폼들 예를 들어서 리퍼블릭이나 인디고고 킥스타터 같은 그런 애들을 통해서 투자자들 A투자자 B투자자 이런 투자자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이런 플랫폼에서 이런 해당하는 문서들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 개개인들이 더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폼 F1이나 S1 같은 거 그렇게 등록된 INX 토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해도 SEC에서 다 얘네들이 검증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서 이제 써놓은 INX 토큰에 대한 그런 화이트 페이퍼 같은 거는 오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똑같아 보이지만 T0에서 만든 그런 백서들은 레귤레이션 F1이나 S1을 통해서 등록된 게 아니거든요. 면제 조항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개개인들이 다 보셔야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지금 여기서 지금 느껴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INXton의 F1, S1을 강조하는지 바로 이런 부분에서 F1, S1 요게 매우 까다롭고 우수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게 오늘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서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면제 조항이니까. 면제를 실제로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여기 이쪽 편에 제가 써드렸던 어떤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정보를 받을 수가 있는지 그 정보에 대한 검토를 누가 하는지 SEC는 아니다. 왜? 면제 조항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중개 사이트들을 통해서 투자자가 직접 다 해야 된다. 개개인들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요건들이 그 레귤레이션 D나
S나 A나 뭐 그런 뭐 레귤레이션 CF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를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모 투자에 적합한 적격 투자자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왠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너희는 투자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그런 위험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런 걸 갖다 검토를 안 해봤더라도 너희가 직접 보고 판단해라. 투자자 너희가. 그런 의도예요. 아예 모르셨을 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토큰을 갖다가 상장을 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이넥스나 이런 회사들을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듀딜리전스를 하는, 그러니까 실사를 하는 거죠. 실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 투자자들이 백서를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는 무조건이에요. 왜? 이 사람들에게 투자자에 대한 의무감이 더 크다. 의무와 책임이 투자자들에게 더 크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돌아가는 게.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번 심화 방송은 시간 관계상 두 편으로 나눠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편은 여기서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는 나머지 조건들과 함께 아까 처음에 어떤 거를 레귤레이션 크라우드 펀딩하고 크라우드 CF, 크라우드 세이프 그 차이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퍼블릭이 왜 아이넥스를 더 원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심화 영상 첫 번째 영상 2편을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플립이었습니다.